47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47화입니다. 46화 복귀. 이 천하의 지장우 박사는 못 속이지.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당분간. 저 이래봐도 독립유공자 집안 후손이에요. 은희는 손가락 3개를 펼쳤다. 한적한 유원지, 레스토랑 대범과 은희의 데이트. 대게살을 서로 떠먹여주는 두 사람. 응, 나왔어. 특종이야, 특종. 그래프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라. 흉골상부오목 은희가 직접 목을 보여주다. 쪽쪽쪽 대범이 은희의 볼에 뽀뽀를.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조직 보호를 위해 플랜 B로 간다.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지 박사 귀가 뒤집혀진 집안. 아빠, 나야. 나 살려줘. 지 박사의 안구가 심하게 흔들렸다. 여보세요, 해치지는 마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오늘 47화. 점소 딸 미진의 신체적 비밀. 따님 엉덩이 꼬리뼈 위에 검고 굵은 점 2개 있는 거도 아시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사이다. 강남 서초구 레미솔 아파트. 종로 고궁합 전망 좋은 아파트. 지 박사의 재산까지 속속들이 아는 그들. 미진이를 살리고 싶으면 이번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발표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전문가로서 양심이냐? 딸을 살리느냐? 무서운 양자택일. 그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공식 발표를 진실 반응으로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구하시오. 전화가 끊겼다. 지 박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떨리는 손, 식은 땀. 학자적 양심과 딸의 목숨 사이에서 지 박사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대범 이은하와 용호의 관계 내사. 이은하 개 눈무지 높습니다. 국과수 소외의실 보안 속 발표. 작심한 듯 어금니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은하 요원의 검사 결과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고은희 박사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요, 지 박사님. 결과가 바뀐 거 아닙니까? 대범의 눈도 동그래졌다. 회피요? 절대 거짓말 탐지기를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 박사는 초조한 듯 석술을 들어 목을 축였다. 지 박사님,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행동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47화 시작합니다. 47화. 죽일까 말까 내가 선택해. 지 박사는 미진이의 신체적 특징을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어릴 때부터 핸디캡으로 작용했던 신체의 특징. 신체 검사를 하는 날에는 학교를 가기를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 성장할수록 가슴 위의 붉은 반점은 손바닥만하게 커졌다. 그 점 때문에 집에서 부르는 별명이 점소였다. 점소, 점점자의 적을 소자. 점아 점점 작아져라. 주문을 외우듯 자주 불렀다. 처음에는 부르면 부를수록 점이 작아지는 듯했다. 성장을 할수록 주문을 외워도 제대로 들어 처먹지를 않았다. 미진이가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사납게 몰아갔던 비밀 중에 하나. 여보세요. 딸은 제발 해치지 마세요. 돈을 드릴게요.
박사님, 따님 엉덩이 꼬리뼈 위에 검고 굵은 점 2개 있는 거도 아시죠? 흐흐, 여보시오. 제발 말로 합시다. 지 박사는 딸의 엉덩이 꼬리뼈 얘기가 나오자 머리를 아예 바닥에 조아렸다. 좀 전에 당당하고 힘찬 자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확연히 달라졌다. 딸이 위태로운데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모두 집어던졌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왜요? 큰 소리 치더니. 예, 맞습니다. 제발요. 제가, 이 주둥아리가 잘못했습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예. 어떤 속담 말씀이신지.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사이다. 어떤 뜻이신지. 지 박사님, 자신의 입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좋게도 아니면 나쁘게도 판을 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든 말씀하십시오. 왜 없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요구하시면 은행에 넣어놓은 내 돈 다 드리겠습니다. 강남 서초구의 레미솔 아파트에다 종로 고궁합 전망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지만 정작 은행에 예금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게 특이했음입니다. 지 박사는 깜짝 놀랐다. 분명 자신의 소유 재산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거짓말로 얼버무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원하시는 걸 말씀하십시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경고 하나 말씀드릴 테니 대갈박에 단단히 기억하라우. 아주 똑똑히. 예. 말씀하십시오. 위대한 롤랑 선생이 말씀하셨음입니다. 예. 롤랑 선생의 말씀입니까?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불행은 없다. 지그시 참느냐, 용기를 내어 쫓아버리느냐의 어느 한 가지이다. 라고 하셨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해답을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진이를 살리고 싶으면. 예. 살리고 싶으면. 이번에 어제 검사한 국정원 여성요원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발표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지 박사님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음입니다. 지 박사는 일거수일투족이란 말에 사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화재 감지기 구멍도 훑어보았다. 검사 결과는 왜 필요하신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양심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 반응으로 발표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맘대로 하시라이요. 예. 그럼 어떻게? 이제 조금 분위기를 파악하시나 했는데 우리도 비양심적인 전문가는 국과수의 존재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양심적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당신 때문에 젊은 여성 한 명이 죽게 생겼어. 당신의 그 비논리 때문에. 이거 말씀이 심하십니다. 비논리라뇨? 지 박사는 자신이 무서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순간 잊었다. 전문가로서 양심이냐? 비겁함을 무릅쓰고 딸을 살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무서운 양자택일. 경험에 의해 사람을 재단하는 거, 그거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팩트에 근거해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입니다. 가끔은 로크가 말했잖습니까? 모두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며 지식은 결국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계속 로크니 거시기니 언급하시는데 아직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경험에 따르면 명색이 전국 거짓말 탐지기 회장으로서 그게 뭐 대단하다고 죄송합니다. 공식 발표를 진실 반응으로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구하시오. 전화가 끊겼다. 지 박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떨리는 손, 식은 땀. 학자적 양심과 딸의 목숨 사이에서 지 박사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대범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요원의 죽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원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려가는 일말의 희망을 느꼈다. 근데 이게 대체 맞기는 맞는 건가? 우리 국정원 요원이 자기와 한편인 다른 국정원 요원에게 총을 쏘다니. 혹시 이중 스파이가 아닐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냐, 1급 조사를, 배경 조사를 통과한 요원을 쉽게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누구한테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나? 둘 사이가 연인 사이였나? 요원끼리 사귀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금기인데, 연애가 막장으로 치닫으면서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나? 요즘 바람을 피워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나? 대범은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다가 수호를 찾았다. 똑똑똑. 들어와요. 팀장님 부르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기 병원에서 사망한 용호 잘 알지? 예. 잘 따르는 후배입니다.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이은아하고 사귄다는 얘기 들었어? 이은아요? 이은아 걔 눈 무지 높습니다. 그런 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눈이 높아? 예. 보통 직원하고는 업무상 하는 얘기 말고는 말도 섞지 않는다니까요. 왜? 인간관계가 문제 있는 거 아냐? 근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둘이 사귀던 관계였나 궁금해서. 그건 팀장이 잘못 보신 겁니다. 용호도 일과 후에는 자기 개발한다고 연애하고 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응, 알았어. 둘이 그럼 별 특별한 관계는 아니구나. 땡큐. 예. 퇴근 안 하십니까? 응, 먼저 퇴근해. 나는 할 일이 조금 남아서. 예. 잘 쉬십시오. 국과수 소회의실. 소회의실 문 앞에 A사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회의 중. 보안 관계자 외출입 금지. 대범 팀장과 준태 팀장이 지장우 박사에게 기대에 찬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대상이 국정원 요원이라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과수 고 박사와 지 박사가 같이 들어왔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보안 속에 진행되었다. 지 박사는 안경을 만지면서 안경 너머로 수사관들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작심한 듯 어금니,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검사 결과를 빔 프로젝터에 띄웠다. 먼저 이은아 요원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은 침묵 속에 설명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은아 요원의 검사 결과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실 반응이라는 말에
크게 놀란 건 고은희 박사였다. 분명히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분이 반대로 얘기하다니. 보안을 위해 자신더러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대범 역시 내용을 대략 아는지라 의외의 결과에 눈이 동그래졌다. 잠깐만요, 지 박사님. 결과가 바뀐 거 아닙니까? 발표를 가로막는 고 박사의 지적에 지 박사는 짜증스런 얼굴을 했다. 바뀌다뇨?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별 질문을 하세요. 지 박사는 검사 기록지를 흔들면서 약간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고은희 박사는 머리가 순간 띵했다. 어제 실시한 이은하 요원의 검사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평온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이은하 요원은 겉함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 박사님, 어제하고 결과가 달라서. 무슨 얘깁니까? 결과가 다르다뇨? 고 박사님, 혹시 검사지가 바뀌었나 해서요? 여기 검사지에 이은하 씨라고 찍혀 있지 않습니까? 지 박사는 검사 결과지를 펄럭거리며 강조를 했다. 대범도 어제 고 박사한테서 들은 검사 결과와는 달리 나온 이유가 너무 궁금했다. 지 박사님, 혹시 이은하 요원의 검사 그래프가 거짓으로 나온 구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 박사는 한 손으로 안경을 쓸어 올리면서 답변을 하였다. 고은희 박사는 마음이 흔들렸다. 어제는 자신에게 뭐라고 설명했나?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전문가인 자신을 속이기는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결과를 번복했을까? 정말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일까?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로서 제일 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 우리 국과수는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하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건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검사 결과가 뒤집히다뇨? 그건 박사님이 잘 아실 거고 손 떨림이나 언어 자극 반응도 살펴보았습니까? 예. 당연히 살펴보죠. 그리고 피검사자 반응 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도 초반에 다 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까? 예.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겉함기를 회피할 수는 없나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회피요? 절대 거짓말 탐지기를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가 진실 아니면 거짓입니까? 100%다? 그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드물게 거짓 반응이나 진실 반응 외에 판단 불능도 나오긴 합니다. 거짓 반응의 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거짓 반응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을 자백하거나 미자백하는 경우, 그리고 착오가 있습니다. 그럼 이은하 요원은 진실 반응이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예.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안보관과 국가관이 확고한 요원입니다. 거짓말 검사 결과만 얘기하면 되지 언제 안보관, 국가관을 파악하셨습니까?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서요. 지 박사는 초조한 듯 석수를 들어 목을 축였다. 박사님, 초조해 보이세요. 간밤에 뭔 일 있었습니까? 지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질문자를 응시했다. 지 박사님,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행동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47화 엔딩 멘트, 47화 하이라이트, 점소,
딸의 신체적 비밀. 지 박사는 미진이의 신체적 특징을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어릴 때부터 핸디캡으로 작용했던 특징. 성장할수록 손바닥만하게 커진 붉은 반점. 집에서 부르는 별명 점소. 점아 점점 작아져라. 따님 엉덩이 꼬리뼈 위에 검고 굵은 점 2개 있는 거도 아시죠? 흐흐, 여보시오. 제발 말로 합시다. 머리를 아예 바닥에 조아리는지 박사. 자존심이고 뭐고 모두 집어던졌다. 지적 대결, 속담과 철학의 전쟁.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사이다.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불행은 없다. 지그시 참느냐, 용기를 내어 쫓아버리느냐. 강남 서초구 레미솔 아파트. 종로 고궁합 전망 좋은 아파트. 지 박사의 재산까지 속속들이 아는 그들. 지 박사님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음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는 지 박사. 천장의 화재 감지기 구멍도 훑어보다. 로크가 말했잖습니까? 지식은 결국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다. 무서운 양자택일. 전문가로서 양심이냐? 비겁함을 무릅쓰고 딸을 살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맘대로 하시라이요. 공식 발표를 진실 반응으로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구하시오. 전화가 끊겼다. 지 박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떨리는 손, 식은 땀. 학자적 양심과 딸의 목숨 사이에서 지 박사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대범의 내사, 이은하와 용호의 관계. 한편 대범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요원의 죽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 국정원 요원이 자기와 한편인 다른 국정원 요원에게 총을 쏘다니. 혹시 이중 스파이가 아닐까?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 둘 사이가 연인 사이였나? 똑똑똑. 이은하 걔 눈무지 높습니다. 그러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보통 직원하고는 업무상 하는 얘기 말고는 말도 섞지 않는다니까요. 충격적 반전 진실 반응 발표. 국과수 소회의실. 회의 중. 보안 관계자 외출입 금지. 작심한 듯 어금니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지 박사. 검사 결과를 빔 프로젝터에 띄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은하 요원의 검사 결과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크게 놀란 고은희 박사. 분명히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분이 누군데. 잠깐만요, 지 박사님. 결과가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뀌다뇨?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자신에게 뭐라고 설명했나? 왜 갑자기 결과를 번복했을까? 정말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일까? 절대 거짓말 탐지기를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드물게 거짓 반응이나 진실 반응 외에 판단 불능도 나오긴 합니다. 예,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안보관과 국가관이 확고한 요원입니다. 지 박사는 초조한 듯 석수를 들어 목을 축였다. 48화 예고. 지 박사의 선택, 딸인가 양심인가. 고은희 박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대범의 수사망은 이은하를 향해 더욱 좁혀오는가. 지 박사님,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행동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